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단 오늘 공개방송 2일차인데, 이제 공개방송은 이제 오늘까지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공개방송 진행하면서 어제 이제 조정이 끝났다. 조정이 끝났고, 지금 이제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세력들이 개별주들을 지금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릴 거냐면, 어제는 이제 세력들의 뭐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세력들이 어떻게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는 어떻게 올라오고 있고 어디에서는 어떻게 눌림목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눌림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눌림목.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기법 중에 하나가 눌림목인데 그 눌림목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제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전하고 오후에 나눠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한번 계속 시작을 해보죠. 네. 자, 일단 여기, 오늘 시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기법 강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이제 시황부터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 이제 자, 녹화도 켜놓고요. 네. 일단 어제 미국 증시부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제 미국 지수가 어제 다우 지수는 이제 뭐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강보합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 미국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이 다우 지수를 보면은 네 어제 잠시만요. 잠깐만요. 어제 다우지수가 0.06% 플러스긴 한데 그냥 사실상 보합이죠. 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으로 끝났는데 네. 근데 이제 미국은 하락은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보합 정도에서 끝났어요.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미국이 지금 미국 증시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신고가죠 여기. 네, 신고가를 지금 돌파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표현보다는 돌파는 못하고 지금 약간 보류를 좀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신고가를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여기 딱 왔었거든요. 신고가를 다시 이제 터치를 했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미국이 이제 지난주였죠, 그죠?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었어요. 네, 실제 이번에 금리 인하를 0.25% 했었죠, 그죠? 금리 인하를 했고 그 다음에 미중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가장 파생 쪽에서 중요한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도 앞두고 있었거든요. 뭐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미중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실제로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중요한 이슈들이 다 끝났죠, 그죠? 뭐 금리 인하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뭐 미중무역 협상도 이제 뭐 일단은 차관급 회담이긴 했는데 끝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좋은 호재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한 것 자체는 호재가 맞습니다. 호재가 맞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금리 인하를 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하진 않았어요. 0.5%를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는데 0.25% 정도만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폭등이 나오는 그런 재료로서는 이제 잘 적용이 안 됐죠, 그죠?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는 못 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미중무역 협상이 좀 스몰 딜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거라도 좀 이제 좀 스몰 딜 차원에서 좀 이제 협상이 좀 타결이 됐으면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그런 것도 부족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신고가를 지금 바로 내지는 못했어요.
신고가를 바로 내지 못하고 약간 지금 뭐냐면 옆으로 돌리고 있죠, 그죠? 네, 뭐 급락도 아니고 급등도 아니고 그냥 약간 돌리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증시 중에 어디겠어요? 중국 증시나 이런 쪽을 보시면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죠?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슬쩍 누르면서 옆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어제 이제 잠시만요. 네네. 미국 중국 증시도 올라가려다가 지금 살짝 멈칫거리죠, 그죠?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약간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황 잡아드릴 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보시면 지난주부터 미국이나 중국이 못 올라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왔고 어제도 코스피 지수가 아시아 증시가 급락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견조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오늘 아침에도 지금 뭐 코스피 지수는 0.1% 플러스 이제 흐름 나오고 있죠, 그죠? 네. 지금 이제 뭡니까? 지금 미국이 신고가를 못 내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들도 마찬가지로 약간 주춤 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강하게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고 미국이랑 중국이 하락하는데 더 이상 안 빠지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매도하는 사람들보다 매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겠죠. 그죠?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가가 싸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안 그래도 쌌는데 안 그래도 이제 주가가 저평가돼 있었는데 7월 달에 일본 수출 규제 문제 그런 게 터지니까 개인들이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패닉이 오다 보니까 증시가 더 이제 안 그래도 저평가였는데 확 더 떨어지는 더 저평가된 거였죠. 그죠? 네. 아, 예. 그리고 창스님도 이번에 재연장 하셨죠. 그죠? 네네. 재가입하셨죠? 네네. 자, 아무튼 이제 좀 이따 우리 또 창스님 얘기도 잠깐 해드릴 건데, 여기 시황 잠깐 얘기해드리고, 우리 회원분, 이제 어제 또 재결제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 얘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 무료 회원들, 우리 기존 회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무료 회원들도 들으시면 굉장히 이제 도움될 만한 얘기가 있어서, 좀 잠시 뒤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미국이 좀 주춤거리니까, 다른 나라들도 주춤거리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증시를 잠깐만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큰 흐름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다우지수 차트를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제 신고가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 돌파를 못하고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네, 신고가 못 냈잖아요, 그죠? 일봉으로 보면 신고가를 못 냈어요. 그런데 일봉 차트를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놓고 보면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비관론자들이 다우지수를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가 첫 번째 고점, 여기가 두 번째 고점,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고점이다. 그래서 올해 초에 비관론자들이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고점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제 쓰리봉이라고 있어요. 봉우리가 세 개다. 그래서 쓰리봉, 3봉이라고 3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끝났다. 그래서 폭락 나올 거다. 그래서 이런 비관론자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똑같은 개인들한테 속은 거죠. 그죠? 그다음부터 이제 비관론자들한테 속아가지고 여기에서 주식을 개인들이 엄청나게 손절 때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7월달, 8월달에 개인들이 손절을 더 많이 했었겠죠. 그죠? 네. 이제 그랬는데 비관론자들의 모든 이제 비관론 그거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뭐였냐면 신고가 난 거예요. 신고가 나고 잠깐 급락했다가 신고가가 또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신고가 내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일봉 차트로 봐도 미국 다우지수는 신고가 내고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옆으로 살짝 돌리고 있는 거예요. 차트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가장 높은 모거리가 가장 높은 모거리가 요 정도인데 신고가 내놓고 잠깐 속인 거예요. 페이크 속임수였는데 다시 올라와서 요렇게 여기서 지지 나오고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신고가인데 신고가 돌파한 후에 살짝 돌파하고 누르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눌림목이에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눌림목입니다. 네. 이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이 눌림목을 개인들이 공략들을 눌림목을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이게 눌림목이 뜬 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들 이게 뭐야 매수해야 되는 이제 그 포인트를 놓치고 거의 이제 여기서 이제 뭐예요? 잘못된 선택 또는 판단들을 하시죠. 아무튼 여기는 지금 뭐냐면 한마디로 매수 맥점입니다. 여기에서 주식을 안 사면 나중에 주식을 굉장히 비싸게 사야 돼요. 네, 굉장히 비싸게 사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신고가 내놓고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쉬는 줄 아세요? 세력들이 힘들어서요? 아니에요. 뭐 세력들이 등산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별로 올라온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쉴까요? 네. 세력들이 여기서 쉬는 이유는 개인들 털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들을 탈탈탈 털어야죠. 왜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심하게 겁을 주는 거예요. 원래 그 시장이 그냥 일반적으로 좋을 때는요, 신고가 내놓고 살짝 늘었다 바로 가요. 요 기간이 한 달도 안 돼요. 평상시 같으면 그래요. 근데 세력들이 이제 지독하게 털을 때는, 이제 흔들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거의 안 나오는데 요번에 굉장히 지독했어요. 평상시에는 요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밑으로 완전히 구덩이를 파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다 털렸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다우지수처럼 안 생기고 어떻게 돼 있어요? 전저점 2000포인트를 깼죠. 그래서 개인들이 요번에 완전히 패닉이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이 다시 신고가 내놓고 있다고요. 미국이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이제 받고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시간을 조금 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이 상승이 나오면 중국도 상승 나올 거고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협상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뭐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던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락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종목들도, 우리나라 증시도, 그 다음에 종목들도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다우지수였는데, 다우지수가 지금 일봉으로 봐도 신고가죠, 그죠? 근데 이거 주봉으로 보시면 더 예뻐요. 다우지수 주봉인데 주봉 차트로 보면 전고점이 어디예요? 여기 아닌가요? 그죠? 직전 고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돌파했다가 한번 속인다고 심하게 밑으로 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지 나오고 있죠? 네.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진다면 바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만약에 살짝 깬다면 세력이 한 번 더 개인들 털어내겠다는 뜻이고요. 네.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눌림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눌림목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눌림목이 굉장히 거칠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해외 증시 이제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아침에 지금 0.04%, 코스닥은 0.1% 지금 플러스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코스피 지수는 계속 보합이죠, 그죠? 오늘 오늘 아침에 큰 등락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침에 마이너스 0.2% 정도 살짝 하락 출발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바이오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지금 돼지열병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바이오 종목들 중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가장 뉴스 많이 나온 게 아마 헬릭스미스일 겁니다, 그죠? 이게 하한가가 돼 지금. 네. 헬릭스미스는 저랑도 상관이 없어요. 보유 종목도 아니고 관심 종목도 아니고 얘기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게 잘 보세요. 지금 요거부터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얘기를 왜 지금 해드리려고 하냐면, 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헬릭스미스가 이게 시가총액, 이것도 5위 안에 들어갔던 기업이에요. 지금도 하한가를 맞았는데 현재도 시가총액이 5위라고 돼 있거든요.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순위가 5위로 돼 있는데,
이 종목이 그 원래 시가총액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였고 2위, 3위 하던 게 신라젠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헬릭스미스였어요. 그 뒤로 뭐 메디톡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HLB도 원래 시가총액이 6위 정도였죠. 5위, 6위. 근데 헬릭스미스가 아무튼 그 안에 있던 건데 이게 지금 점한가 맞았습니다. 이게 왜 점한가 맞았냐면 기사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점한가 맞은 이유가 뭐냐면 그거죠. 그 임상 실패, 실패라기보다 하여튼 하여튼 오염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이제 안 그래도 지금 뭐 신라젠, HLB 뭐 저런 것들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큰 급락이 나오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릭스미스였거든요. 요것도 지금 이제 오늘 점한가 맞았어요. 안 좋은 기사가 나와서 지금 이제 점한가 맞았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 헬릭스미스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코스닥 지수가 살짝 하락 출발한 이유가 요거 때문이겠죠. 그죠? 네. 이게 지금 하한가를 맞았으니까 점한가예요. 그죠? 그 당시에 신라젠 하한가 나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거 급락할 때는 코스닥 지수가 처음에 박살이 났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잘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박살이 안 나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이오주를 사야 된다, 뭐 팔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게 뭐냐면 바이오주가 안 가면 코스닥도 못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보세요. 바이오주 중에 그 코스닥 시가총액 5위 안에 순위 5위 안에 들어가서 가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누구냐면 헬릭스미스인데 이게 지금 점한가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나요? 급락 안 하죠? 코스닥 지수 지금 플러스 0.1% 상승으로 전환돼 있어요. 급락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이오는 어차피 바이오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낡은 시세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이오에 대한 이제 전문가로서 저의 그 생각은 바이오는 낡은 시세다. 대시대는 끝났고 이제 낡은 시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이오주들이 뭐 바이오주 중에서 일부 종목들은 이제 급등에 나올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좋은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옛날처럼 막 셀트리온 뭐 20배, 30배, 50배, 100배씩 가든 이제 그런 큰 대시세는 당분간 나오기 어렵다. 좀 그렇게 봐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서는 이제 뭐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에서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죠? 뭐 100%, 200%짜 상승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크게 봐서는 그런 게 나오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낡은 시세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방송할 때는 바이오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뭐 낡은 시세 사지도 않을 거고요. 그죠? 이미 죽어버린 시세를 그런 걸 뭐하러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요. 돈 되는 쪽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죠? 전문가가 수익을 내드리려면 돈이 되는 쪽, 돈이 가고 있는 쪽, 돈이 모여있는 쪽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오주 아침에 제가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또 강조드리지만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바이오주들이 막 급락을 하면 특히 8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왜냐하면 바이오주가 폭락하면 코스닥 지수가 폭락하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회원들하고 무료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바이오주들이 급락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급락을 해서 코스닥이 급락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이 영향을 받는 게 맞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살찐 돼지라고 비유를 했어요. 너무 이제 살이 쪘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이제 그 거품, 이제 살을 빼야죠. 어떻게 되겠어요? 거품이 빠지면 처음에 이제 충격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증시가 코스닥이 급락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얘기 해드리면서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바이오주가 급락하니까 좀 아프지만 한 달, 두 달, 그 다음부터 처음에 한두 달은 좀 아프다 그랬어요. 특히 한 달, 첫 번째 달은 좀 아파요. 바이오주가 급락하면 코스닥이 급락하고 막 코스닥 급락하면 다른 종목들 개별주들 다 쓰러지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난다,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두 달 지나면 또 다르고 3개월 지나면 다르다. 한 3개월 이상 지나가면 그 바이오 종목들이 아무리 급락을 해도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못 줄 거다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바이오주에 대한 미련도 버리시고 이거는 이제 낡은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낡은 시세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새로운 시세 그쪽을 여러분들이 쫓아가서 수익을 내시면 돼요. 처음에 올해 바이오 쪽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코오롱 티슈진이죠.
이게 3월 말, 4월 초 이때 이제 급락을 한 거죠. 4월 초라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네. 이때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그랬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1위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1위에요. 부동의 1위인데 요거는 이제 5월 달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왜 그랬냐면 대량거래 터졌죠. 그 어디에요? 그 2대 주주였을 거예요. 2대 주주인데 2대 주주가 주식을 다 팔고 나가버렸어요. 외국계 그 사모펀드였는데 나갔어요. 팔고 나가버렸다고요. 그래서 왜 나갔을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나가버렸다니까요. 대주주가 2대 주주가 그때 대량거래를 터뜨리면서 물론 이제 블록딜을 했겠죠. 대량거래 터지면서 급락했는데 이거 잘 보세요. 요번에 또 본의 아니게 또 이거 바이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오늘 그 헬릭스미스 점화가 갔는데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회원분들 시황 잡아드리려고 설명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여기서 이제 급락 나왔죠. 대량거래 터지면서 급락을 딱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때 지지선이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를 이게 차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차트를 정말 잘 보고 싶으시면 잘 읽고 잘 해석하고 싶으시면 그냥 차트에다가 무조건 선만 그어서는 안 돼요. 네. 왜 거기서 급락을 했고 거래량 어떻게 터졌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그걸 알고 분석을 해야 돼요. 네. 보세요. 이 당시에 아무튼 이제 그 2대 주주가 나갔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지지선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살짝 깨버리죠. 네. 거래가 좀 있었어요. 여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좀 작아 보이겠지만 거래가 좀 있었어요. 거래를 치르면서 운봉이 떨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왜 문제가 되냐면 간단합니다. 원리가. 거래를 실으면서 떨어지면 나중에 거기가 악성 저항이 돼요. 섬에 서는 거였던 게 여기죠. 네. 여기 잘 보시면 거래가 스면서 떨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거래가 터지면서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면서 떨어지니까 처음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올리는 거예요. 못 올라가잖아요. 거래가 너무 많으니까 아주 강력한 저항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거래가 나오면서 또 거래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어요.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37,000원 찍고 이제 5만원대까지 올라오기는 열심히 올라왔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악성 저항이 있거든요. 개인들이 아유 설마 바이오가 망하겠어? 그러면서 여기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1위 기업인데 이게 망하겠어? 그러면서 산 개인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악성 저항이겠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를 한꺼번에 못 올리는 겁니다. 이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5월달에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다음 차례가 HLB였나요?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세게 떨어졌는데 HLB가 이제 6월 말 7월 초에 하한가 맞으면서 떨어지죠. 임상 실패, 사실상 실패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급락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얘들 특징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이거. 네.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거래가 상대적으로 여기도 거래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저만가 다음날 대량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대량거래 터진 거는 이날이 맞아요. 네. 맞는데 이 거래량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하한가 맞았거든요. 어떻게 돼요? 여기를 정확하게 못 올리죠. 버벅버벅 거리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못 올리면 여기서 만약에 바로 못 올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들은 바이오주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 제가 바이오주 작년부터 매도 사인을 계속 내고 거의 안 해드렸기 때문에 그 시황을 계속 잡아드렸기 때문에 바이오주를 거의 안 하셨어요. 근데 회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거 여기에서 사시면 굉장히 위험하다.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바닥을 저는 이제 이런 것들도 바닥을 잡을 줄은 알아요. 바닥을 잡을 줄 아는데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실제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적어도 바닥을 잡았다니까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당분간 안 빠질 거다. 어디서 그랬냐면 여기서 그랬어요. 이 정도면 조정 끝났다. 단기 조정 끝났다 그랬어요. 단기 조정. 그리고 하락을 멈출 거다 그랬어요. 이 정도면 8월달에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고 나서 반등 나온 거예요. 근데 안 사죠? 왜 안 사겠어요? 가봤자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악성 저항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봤자 저기 저항에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깝지 않느냐.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최소한 30%는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 왜 아까운 걸 놓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종목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되게 많습니다. 대형주 가지고도 있죠. 그냥 일반 대형주 가지고도 이런 수익 낼 수 있었어요. 그럼 뭐하러 이걸 사요? 앞으로 업황이 좋아지고 안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사면 30% 일단 단기로 낙폭과대 이제 이거 수익을 내놓고 여기에서 마음에 들면 더 가져가 버리면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위험한 걸 사겠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도 위험해요. 그래서 손을 안 대요. 뻔히 보이는데 안 산다니까요. 왜요? 눈앞에 강력한 저항이 있으면 얼마 못 가요. 즉 목표가가 굉장히 짧아져요.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왜요? 이거 말고 할 게 널려 있었기 때문에. HLB도 보세요. 여기 지금 정확하게 못 올리고 있죠, 그죠? 여기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저항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이 위쪽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올리려면 굉장히 센 호재가 나와야 되고 세력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만약에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런 거죠. 기업이 경영진 노력을 많이 해서 된다 그러면 나중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 봐선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차트만 보고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가가 무너진 것보다 이 기업의 주가가 무너진 것보다 가장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기업의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진짜 큰 문제는 이거예요. 그 기업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 걸려요. 옛날에 내추럴 엔도텍 기억하세요? 이름이 내추럴 엔도텍인데 한때 별명이 뇌출혈 엔도텍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거 여기죠. 옛날에 상장하고 나서 이게 잘 나가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하수오죠 그때. 하여튼 그 여자분들 갱년기에 좋은 하수오 그 건강식품을 팔아가지고 하여튼 기업이 굉장히 하여튼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신고가라고 잘 가고 있었거든요. 개인들이 많이 샀겠죠 여기서. 근데 보시면 저만가 갖고 막 떨어지죠. 막 엄청나게 하한가가 몇 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그 제품에 중국산이 들어갔나?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급락했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기업이 어떠냐면 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왜 그러겠어요? 기업이 신뢰를 한번 잃으니까 회복하는 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업의 주가 하락보다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의 신뢰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 헬릭스 스미스 같은 게 지금 오늘 또 점한칼 맞았는데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무리 져야죠. 네. 아무튼 이제 주가 하락만 보시고 옛날에 이거 10만원이었는데 지금 3만원이네? 이거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물론 그게 바닥일 수도 있어요. 이 기업이 나중에 다시 진짜 경영진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주가를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을 사실 때는, 이런 종목들을 사실 때는 그만큼 더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깊이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단순하게 그냥 차트에다가 선 몇 개 넣어놓고 인터넷에 검색 한 1-20분 해보고 이 정도면 되겠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앞에 강력한 저항도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안 좋은 거예요. 차트를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요. 근데 맨날 그냥 저기 어디에요? 그냥 요즘에 비트코인, 요즘엔 좀 비트코인 지금 많이 이제 시들해졌지만 옛날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차트 기법이 인터넷에 널려 있어요. 요즘에 뭐 검색만 하면 그냥 차트 기법 강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몇 개 배워가지고 돈이 이렇게 잘 벌리실 것 같으세요? 안 벌려요. 그 인터넷에 떠도는 기법 중에 맞는 것도 있어요. 안 맞는 게 한 90% 이상이지만 맞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게 개인들이 수익이 안 날까요? 활용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 기법 자체가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배우셔가지고 거꾸로 쓰시거나 하여튼 뭐 잘 활용하면 그죠? 공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못 쓰시는 이유가 상황에 안 맞게 쓰는 경우들도 많고 그 원리를 잘 모르고 쓰는 경우도 많고 지금처럼 앞뒤 구분 없이 그냥 상황 파악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막 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셀트리온헬스케어 지금 뭐예요? HLB 차트 똑같죠? 코랑 TCG는 뭐 다를 것 같으세요? 차트 똑같아요. 분석 한번 해보세요. 그 뒤에 이제 신라젠이 터졌죠? 신라젠은 그냥 점한 가로 깔끔하게 떨어졌죠, 그죠?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거래가 실린 음봉이 하나 나오면 그게 회복이 잘 안 돼요. 신라젠을 보시면 신라젠이 뭐하고 있었냐면 갑자기 아침부터 차트 공부를 하고 있네요. 네. 이제 옆으로 이렇게 돌고 있었죠, 그죠? 이렇게 박스권이었는데 돌다가 갑자기 거래를 터뜨리면서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지선을 깼죠? 깨니까 어떻게 돼요? 못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가 감소했었는데 늘어나면서 다시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 올라오죠? 그 다음에 전저점을 또 깨는데 거래가 또 실리네요. 그러니까 못 올라오던 거예요. 계속해서. 아, 예, 차반님 감사합니다. 예. 차트 되게 쉽게 가르쳐드리죠, 그죠? 못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딨어요. 거래를 실으면서 이렇게 탁탁탁 깨진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빨리 좀 뭐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마지막에 점 한 칸 맞기 전에 뭐 하고 있었냐면 여기죠. 전저점을 거래 실어서 깼어요. 하락했다가 언뜻 봐서는 막 바닥에서 막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죠? 네.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를 못 올리는 거예요. 전저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못 올리잖아요. 그 뭐예요? 이게 악성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써만가 쫙 가버린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러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 더 이제 서비스로 오늘 공방이니까 서비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차트가 참 이렇게 나오니까 좀 그런데 이게 차트가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러네요. 아무튼 여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가가 이제 여기 12,600원까지 떨어졌다가 여기 15,000원인가요? 살짝 반등이 나왔어요. 네, 거래가 쓰면서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 한 20% 정도 올라온 거 아닌가요? 15,000원까지 올라왔으면? 그러면 언뜻 보기에 신라젠이 막 그 본격적인 상승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라젠이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하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보였어요. 요 부근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잡혔다고요. 많이 잡혔어요. 외국인 순매수가.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안 그래도 신라젠이 이제 10몇만 원 하던 주식인데 지금 12,000원, 13,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15만 원까지 가지 않았었나 이게 대충? 근데 한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는데 보니까 외국인이 대량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딱 요 시점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신라젠 입장에서는 이제 주주들이 이제 힘들어하니까 이제 뭐 좋은 얘기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신라젠이 나쁜 건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뭐 좋은 얘기를 했다고 이제 뭐 다시 도전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때 마침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개인들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방에서 그랬었나? 우리 기존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된다. 왜 속으면 안 된다 그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외국인이 매수한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봤던 게 뭐였냐면 이 바이오주들이 급락하기 전에 바이오주들한테 공매도가 많이 걸려 있었어요. 이거 일반 개인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공매도가 뭐예요? 주가 폭락하면 큰돈 버는 거죠. 바이오주에 그 공매도가 많이 걸려 있었어요. 이거 누가 걸었겠어요? 일반 개인들이 아니라 이제 뭐 큰돈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해놨겠죠, 그죠? 네. 외국인이나 기관이 공매도 많이 걸어놨겠죠. 공매도가 걸려 있었는데 이제 폭락이 들어오면 이제 공매도 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수익을 확정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공매도를 쳤어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수익을 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주식을 매수했다가 수익이 많이 나면 그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챙기죠. 근데 공매도는 반대예요.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팔아요. 주가가 폭락하면 싸게 사서 다시 갚으면 되거든요. 그쵸?
그렇죠.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여기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왜요? 나가려고 이제 나가려고 샀다고 여기서. 그거를 외국인 순매수로 이제 이제 오파는 거겠죠? 어떻게 돼요? 또 빠지잖아요. 뒤에 대량 거래량이 하면 또 나오죠? 퍽 떨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단타 치시면 어떻게 돼요? 골병 드는 거예요, 이게. 신라젠 이 기업을 욕하고 싶진 않아요. 네, 관심도 없고 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꼭 비단 바이오주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되는데, 혼자 하시니까 그냥 뭐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네. 전문가 방송 요즘에 많이 들으시죠, 그죠? 본인 성향에 맞는 전문가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세요. 나는 단기 좋아한다. 단기 잘하시는 전문가 방송 꾸준하게 한두 사람 것만 계속 들으세요. 나는 긍정론자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전문가 방송을 한두 개 딱 고정해놓고 그것만 들으세요. 난 중장기 좋아한다. 난 스윙 좋아한다. 그거에 맞는 사람, 난 손절하는 거 좋다. 기계적인 손절을 원한다. 그럼 그런 분들 얘기 방송을 계속 들으시고, 손절 싫다. 그럼 저 같은 사람 방송을 들으시면 돼요. 긍정적인 얘기해주는 사람. 객관적인 근거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요. 아침에는 비관론자, 점심에는 긍정론자, 저녁에는 물에 술 탔는지, 술에 물을 탔는지. 하여튼 뭐 이제 요즘에 유튜브 방송 많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말고 이제 일반 개인들이라는 방송 많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럼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방향을 잡으려고 이제 전문가 방송이나 일반 유튜브 방송을 들으실 텐데, 방향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젠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제 방송을 딱 들으셨으면, 이거 지금 할 게 아니구나. 다른 데 가야지. 그렇게 했을 텐데, 실제 8월 달에 여기 다른 종목도 얼마나 쌌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걸 모르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전문가 방송도 여러분들 본인한테 맞는 사람 거 딱 한두 개, 그죠? 네. 딱 정해서 그것만 들으세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게. 아까 신뢰 얘기를 했죠? 본인이 매수한 종목도 못 믿는데, 본인이 추천받은 자기가 매수한 종목, 그걸 추천한 전문가도 못 믿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실 수 있겠어요? 그거는 본인 자신도 못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여기저기 자꾸 떠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본인만 힘들어요. 네. 바이오주 헬릭스미스 얘기하려다가 지금 잠깐만 얘기하고 끝내려다가 30분째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뭐 기법강의하고 별걸 다 했네요. 받침에 지금 바이오주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네. 바이오주가 급락을 해도 코스닥은 급락 안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서서히 이제 잊혀질 거예요. 네? 바이오주는 이제 서서히 잊혀질 거라고요. 개인들도 처음에 이렇게 폭락 나오면 한두 달은 이제 뭐 물려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이분들은 다시 살아날 거야. 살아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으시겠죠. 근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포기하고 스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바닥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도 이런 거 한두 번 맞다 보면 아닌가 봐 그러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이오주가 가야 코스닥이 간다. 바이오주가 폭락하면 코스닥이 폭락한다. 그냥 아마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됩니다. 네. 이미 바이오는 낡은 시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생을 얼마나 많이들 하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수익들을 많이 내시려면, 그리고 그 수익을 내실 때 좀 편안하게 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새로운 시세. 그죠? 네, 낡은 시세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그쪽을 보셔야 돼요. 네. 그쪽은 분위기가 어떠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의 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멀어질 거라 그랬죠.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들은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사람들 관심이 좀 높아지겠죠. 언제요? 신고가 나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갈 때. 네, 그럴 때 그때 가서 사람들 관심이 많이 늘어나겠죠. 아무튼 이제 낙인 시세를 버리고 이제 그쪽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러시려면, 그러니까 즉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네. 정확하게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게 실력이에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고 마지막에 욕심을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정확한 분석이란 건 뭐겠어요? 잠시만요. 네. 그 약간의 인내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확한 분석이란 게 뭐냐? 정확한 분석은 이거예요. 주식을 잘하는 법이에게 잘 들으세요. 네. 주식을 잘하는 방법인데, 주식을 잘하는 방법 첫 번째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기업의 가치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회계라든가 기업의 가치를 잘 분석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 기업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인지, 현재 실적은 어떤지, 그 다음에 뭐 안정성이죠. 여러분들 평생 일해서 그 모으신 돈 갖고 투자를 했는데 그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의 그 가치, 그 다음에 현재 재무 상태, 안정성 이런 것들 분석할 능력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큰 그림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물이 들어올 때인지 물이 빠지는 때인지 물이 가득 찼을 때인지 아니면 지금 물이 완전히 다 빠진 바닥 상태인지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종목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법 같은 기술을 쓰는 거예요. 큰 그림을 못 보고 거기서 장기술을 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무슨 황금지렁이를 단다고 해서 무슨 뭐 물고기 잡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잔재주거든요. 그건 장기술이에요. 아무리 좋은 기법도 그건 장기술이죠. 주식 투자에서는 장기술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수많은 노력과 진짜 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아무튼 이제 정확한 분석할 줄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큰 흐름을 잡는 이제 경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업 분석이에요. 세 번째가 차트 분석. 차트 분석 전에 하나 더 있다. 네, 차트 분석까지 하고 네. 하나 또 뭐냐면 심리 분석이에요. 인간의 심리, 군중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움직이는 세력들의 심리를 알아야 돼요. 어제 공방 오랜만에 했는데 왜 공방 첫날부터 왜 세력들의 생각이 뭘까요? 계속 그 얘기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들이 선생님 이 종목 여기 바닥일까요? 이거 더 갈 수 있을까요? 전 그거에 관심 없어요. 오히려 개인들이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이 종목 계속 더 가지 않을까요?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전 그런 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고점이구나. 뭔 얘기냐면 개인들이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 수소차가 지금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을까?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그럼 속으로 그 생각한다니까요. 끝났구나 이제. 조정이 오겠구나. 대번 조정 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개인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력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심리 분석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흐름, 그 다음에 기업 분석, 차트 분석, 심리 분석, 세력들의 심리 분석까지 다 하셔야 돼요. 세력이랑 정확히 거꾸로 가는 게 개인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연구를 하시면 반대쪽은 보이게 돼 있어요. 네. 늘 얘기하잖아요. 세력들의 심리를 모르겠으면 개인들의 심리,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 심리를 한번 잘 보시라고. 그 사람들이 얼굴이 시커멓게 다 상해 있으면 바닥이에요. 네. 술집 가서 막 수익 나는 거 자랑하면 고점이고요. 그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이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인내가 뭐냐면 자. 이제 기업 분석 이런 것들을 쭉 했어요. 네. 심리 분석 다 했고 차트 분석 다 했어요. 주식을 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약간의 인내를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인내라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또 1년, 2년, 3년 무조건 들고 하라고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서 제가 단서를 달았죠? 약간의 인내라고. 본인 성향에 맞게 인내를 하면 돼요. 단기 매매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단기 매매만 하기 때문에 늘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단기 매매를 적당히 하면 이거는 주식 투자의 그 윤활유가 될 수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돈이 좀 돌아야 되는데 중장기 하신 분들도 지루해가지고 단기를 가끔씩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전문가 방송을 라이브에서는 수익 중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그 왜 만들었냐면 저희 방은 6개월 특히 1년 결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1년 결제하면 800만 원인데 6개월 하면 450만 원이고 6개월 1년 결제하는 장기 회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수십 명이 계세요 지금. 근데 이분들도 단기 매매 은근히 좋아하세요. 왜냐면 이제 스윙 중기 뭐 장기로도 가져간 종목들이 있으시거든요. 주력은 스윙 중기인데 장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분들도 단타를 치고 싶어 하신다고. 왜냐면 뭐 은행에 약간의 이제 대출이 있으면 뭐예요? 뭐 부동산 같은 거 뭐 집 사신다고 약간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이자 내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뭐 이제 또 살다 보면 뭐 애들 자녀분들 뭐 학자금 이런 거 필요하니까 단타를 원하세요. 네.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기회원들 1년 결제하면 단톡방을 그냥 쓸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근데 단톡방만 쓰면 한 달 회비가 80만 원이에요. 단기 매매 위주라는 단톡방 회비가 한 달에 80만 원이라고요. 네. 그것만 또 별도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1년 라이브 1년 결제하시면 라이브를 1년 결제하시면 단톡방을 그냥 무료로 쓰게 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단기 매매 하시라고요. 네. 종목이 자신 있으니까 단톡방 한 달 회비가 80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인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상황에 맞게. 단기 매매 저도 좋아하고 자신있게 종목 추천하고 합니다. 단기를 만약에 내 성향이 단기다. 그러면 단기를 하는 사람들도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큰 흐름을 안 보고 단기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단기 매매할 때 하루 이틀을 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약간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5% 먹을 거 10%짜리 수익 나고 10% 수익 날 거 20% 30% 수익 나거든요.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윙 중기 하시는 분들, 그죠? 네. 스윙이랑 중기는 약간 애매한 차이예요. 스윙에서 대박이 나면 중기고, 약간 좀 더 가져오면 중기고, 중기를 샀는데 조금 이제 뭐 수익이 빨리 나면 그게 스윙이 돼버리는 건데, 비싼 개념이죠. 전문가마다 개인마다 약간의 그 스윙을 해석하는 건 다 다르지만, 근데 스윙 중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딱 저항을 뚫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가 출발하는 그 자리에서 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들이. 거기에서 약간의 인내를 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윙이라고 하면 보통 뭐 보름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죠. 보름에서 한 달이네. 그러니까 보름 정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루 이틀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가지고 그냥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 날 건데 손해보고 판다든지 아니면 50% 수익 날 건데 10% 수익 내고 나와서 땅을 친다든지, 그죠? 거기서 상한가로 나와버리면 바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내를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장기 하시는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돼갖고 개인들이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카톡 메시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분이랑 이제 개인 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제가 카톡 어제 우리 회원한테 하나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직접 보여드리면 그렇고 이제 읽어드릴게요. 아까 여기 지금 창스님이라고 필명이 창스님인데 3개월 지금 재가입하셨거든요. 이분이 어제 카톡을 미리 보내신 게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3월에서 7월까지 교수님 정혜원이었습니다. 3월달에 들어오셨어요. 3월달에 들어오셨었는데 회원기간 동안 수익이 난 종목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 또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월달에 들어오셨는데 7월달에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좀 증시가 이제 흔들리는 바람에 종목들도 좀 흔들렸겠죠, 그죠? 어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사실대로. 고민하다가 기한 연장하지 않고 지금까지 들고만 있었는데 7월달에 재연장 안 하시고 이제 안 하셨어요. 고민하시다가 연장 안 하고 지금까지 들고만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용기 내어 이벤트 기간이라 가입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어제 연락 오고 어제 바로 가입하셨어요. 3월 달에 들어오셨는데 3월 달에 이분이 들어오실 때 대북주 그때 급락했었잖아요. 그 미국 정상회담 실패한 것 때문에. 대북주 급락한 것 때문에 좀 피해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 이제 싹 정리를 해드리고 제 추천주를 이제 이렇게 교체를 해드렸거든요.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었고 증시가 밀리는 바람에 약간 손해나신 것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근데 그냥 그대로 들고 계셨대요. 직장인이세요. 직장생활하고 계신데 그대로 들고 있었는데 딱 지금 뭐 한 2달 지났나요? 네, 2달 지나니까 종목들이 다 올라왔대요. 분산 투자해 놓으셨는데 신기하게도 다 올라온다잖아요. 고맙다고 그러시면서 어제 다시 들어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약간의 인내가 이거예요. 전문가를 믿고 종목들 이제 회원이 끝났지만 한 달, 2달 동안 그대로 믿고 종목을 갖고 있었대잖아요. 이분이 종목을 갖고 있었던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코스닥지수를 보면 이분이 7월 말 정도에 끝났을 거예요. 네. 혼자서 이걸 견딘 거예요. 직장인인데 이 폭락을 견딘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지수 많이 안 올라왔죠, 사실. 그죠? 지수 아직 7월달 여기 회복 안 됐거든요. 근데 제 추천주 그대로 갖고 계셨는데 종목들이 지금 거의 다 올라왔다잖아요. 벌써 수익 보급 한 것도 있고 대표적인 게 우리손 FNG 이런 것들 수익 보급 하신 것도 여러 개 있대요. 그대로 갖고 들어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종목에 대한 신뢰, 전문가에 대한 신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거를 좀 많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의 인내를 하려면 상대방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전문가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신뢰가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인들이 종목을 매수해놓고 그 종목을 못 믿어요. 네. 어떤 전문가가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을 믿고 샀는데 그 사람을 못 믿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도 못 믿어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성향이 저는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스윙 중기고 손절 같은 거 별로 안 합니다.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큰 흐름 분석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하고 안정성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단타를 치더라도 그런 거 다 확인하고 칩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차트 분석, 심리 분석 쭉 해놓고 종목 추천하면 그 다음에 열심히 설명합니다. 왜 이 종목을 추천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내 예상 그림은 뭔지 과거의 경험은 어땠는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종목 갖고서 이제 맘먹고 얘기하면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쭉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체크해드리고 그게 리딩이에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그것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라이브 쪽에서는 수익 중기로 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가 매수 매도만 하는 무슨 그런 이제 브로커가 아니에요. 이거를 다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나중에 팔 때도 설득을 많이 한다고. 파셔야 됩니다. 개인들이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아까 성공 투자하시려면 마지막에 욕심을 버려야 되고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 역할이에요. 수익이 너무 많이 나면 회원들이 안 팔아요. 욕심이 생기니까. 처음에 종목 추천 받았어요. 30% 50% 승리할 줄 알았는데 100% 이상 넘어가잖아요. 회원들이 안 판다니까요. 네. 간이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잠깐 이제 신체 밖으로 잠깐 나올 때가 가끔씩 있어요. 이제 가끔씩 그럴 때가 있으면 이제 눈치를 채죠 전문가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열됐는데 세력들이 팔고 있고 개인들이 막 과열돼가지고 막 추격 매수 들어오는데 거기서 팔아드려야 되거든요. 매도 사인 애도 안 팔 때가 있어요. 회원들이 눈치를 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또 얘기를 해드리고 아까 내추럴 엔더텍처럼 막 급락한 것도 막 살짝 보여드리고 막 그러면서 리딩을 한다고요. 네.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은 본인 성향에 맞는 전문가를 빨리 찾으세요. 네. 제 성향은 제 방송을 어제 오늘 들으셨겠지만 제 성향은 이래요. 스윙 중기가 주력이고 단기 매매 양념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대한 설명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회원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회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안 하면 회원들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회원들이 뭘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리딩을 하고 있어요.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 지을 때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돼요. 네. 그러시면 좋은 수익, 편안하게 수익 내시고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어디로 가시면 돼요? 다른 종목으로 충분하게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한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설명 들어봤는데 별로야. 그러면 다른 종목 사시면 돼요. 종목이 어디 한 개입니까? 그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개별주 같은 경우에 대선주, 대북주, 뭐 그죠? 여러 가지 해요. 미세먼지도 있고 뭐 수소차도 있고 여러 가지 한다고요. 그 중에서 한두 개씩만 사도 얼마나 충분히 포트가 꽉 차겠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대형주는 대형주들이 약간 또 한단 말이에요. 그쪽도 하시면 돼요. 네. 심지어 해외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해외 주식도 조금 추천을 드린 게 있어요. 저는 다 자신 있어요. 해외 주식, 국내 주식, 대형주, 개별주, 테마주 다 자신 있어요. 네.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 이어서 제가 또 강조를 드리지만 주식시장이 결단코 나쁜 게 아니에요.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아까도 우리 창스님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신기하다잖아요. 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지? 저분 초보세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고요. 너무너무 저분도 지금 잘 만난 거예요. 초보분들이 들어오시면 더 좋아요. 깨끗한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니까 저분은 앞으로 돈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큰 이 조정을 있죠. 이 큰 조정을 받고 나서 본인이 크게 깨달은 게 있거든요. 종목이 가만히 있었는데 바로 다 올라오네?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길면 10년이고요. 5년 이내에 이런 식의 조정은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제 바람이기도 하고 다시는 이런 조정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 조정이 길었고 진짜 지긋지긋할 정도로 조정이 길었거든요. 너무 힘들었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얼마나 힘들어하셨어요, 그죠? 이런 조정은 이제 앞으로 한동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에이스님도 많이 힘드셨나봐요, 그죠? 네. 그래, 이런 조정은 이제 한동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정이 나온다? 그럼 아까 그 창스님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절 때리고 현금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은행 가서 대출 받으시겠어요? 아마 다음에 은행 가서 대출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시련과 고통을, 그 다음 주시장의 그 조정이죠. 그 조정을 겪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창스님 이분 진짜 잘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좋은 걸 배우셨거든요. 가만히 있었는데 종목이 막 올라와요. 네. 여러분들도 똑같은 걸 겪으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네. 신규회원들이, 올해 들어왔던 신규회원들이 당연히 지수가 급락하는데 왜 안 힘드셨겠어요? 저희 방에서 이제 진짜 거의 이탈하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없고 회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금 다 계좌가 복구되는 것들, 그 다음에 수익만 나는 것들 챙겨가지고 다른 종목 사고 막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네. 신규회원이었던 이 창스님도 이제 그런 걸 이제 겪어보시고 바로 들어오셨잖아요. 네. 이러면 회원도 전문가를 더 신뢰할 수 있는 거고, 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앞으로 저 창스님이나 저런 분들을 더 신뢰하겠죠, 그죠? 네. 신규회원들 들어오시면 더 신뢰할 수 있고, 기존의 분들은 더 신뢰가 더 단단해질 거고. 여러분들도 지금 제 방송을 이제 그냥 뭐 공개 방송을 듣고 계시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고 힘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나한테도 신뢰가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죠? 왜 요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왜 요번에 심리가 완전히 패닉이 왔는 줄 아세요? 7, 8월 달에?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나라가 뉴스에서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나오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우리 20년 전에, 우리나라 20년도 좀 더 지났죠? 20년 전에 외환위기도, 이제 우리가 보통 IMF라고 하는데, 그 외환위기도 잘 이겨낸 나라예요. 이런 민족이 없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그 신뢰를 요번에 개인들이 다 무너지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대한 믿음. 그죠? 네. 그래서 요번에 많은 국민들이 주식을 던지고 손절하고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분들은 그거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10년, 20년 이상 걸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포기 안 하시고 지금 아직까지는 주식을 하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신뢰를 빨리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시고 본인 자신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시고 본인들께서 매수하신 종목도 그 종목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었던지 아니면 지금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하세요. 네. 무조건 우리 방으로 들어오라고 저한테 오라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본인 성향에 맞는 전문가를 찾으시되 한번 믿었으면 그 사람을 꾸준하게 한번 믿어보세요. 아까도 한번 얘기해 드렸지만 이 사람 아침에는 비관론자, 점심에는 금족론자, 저녁에는 그냥 뭐 점쟁이처럼 뭐 예언하는 사람들 그런 거 다 듣지 마시고 딱 내가 비관론자다, 긍정론자다 딱 그거에 딱 정해서 들으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돈을 버실 수 있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긍정론자들 얘기 들으세요. 막연하게 올라간다 그거 말고 전 세계 경제 시황 풀어서 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겠죠.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계속 귀에 딱지 앉을 때까지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왜요? 맨날 아침 9시부터 장 끝날 때까지 온갖 더러운 뉴스만 보시니까 계속해서 좋은 뉴스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맨날 망한다, 안 된다, 부도난다, 뭐 경제 둔하다, 뭐 이런 얘기만 들으시죠?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러죠? 그럼 이제 제 방송 들으시면 좀 머리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왜냐면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네. 언론에서 얘기 안 해주는 좋은 얘기 그것도 다 팩트예요. 팩트만 갖고 와서 얘기해요. 네. 그 듣다 보면 어떻게 되세요? 머릿속이 좀 시원해지시고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큰 장이 열렸어요. 열렸다고요. 이미 조정 끝나고 상승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결론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이게 또 웬 헛소리야? 이렇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요. 차트를 보면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죠?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 보고 가요? 네, 미국 보고 가죠. 미국 지수를 자 월봉으로 보여드릴까요? 월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미 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저점 높이면서 신고가 나고 있는데 예? 뭐가 걱정이세요? 신고가 나고 있는데 이 대량거래 안 보이세요? 여기 2018년도에 대량거래 터진 거? 세력들이 물량을 엄청나게 감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을 보세요.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지금 이제 경제가 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여기 잘 보세요. 바닥에서 작년 말부터 올해 얼마나 많이 사놨는지 이거 누군지 아세요? 외국인들이 잔뜩 사놨어요. 근데 지금 또 들어오고 있다고요. 이제 끌어올리려고.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은 절대 못 속인단 말이에요. 매집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요? 코스피죠? 네. 들을 이걸로 보죠. 2019년도에 그죠? 올해 그 작년 말 하고 이제 올해 보시면 작년에 처음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급락했을 때 거래가 급감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늘어나잖아요. 이게 차트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계속해서 만약에 떨어지잖아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차트는 거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래가 팍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거래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대량으로 매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제가 10분만 가르쳐도 초등학생도 알아요. 이건. 이 쉬운 것을 못 믿고 맨날 뉴스를 보는 거예요. 망한다. 당신들 결국 망할 거다. 아니 그런 사람들 얘기를 왜 들어요? 네?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맨날 TV만 틀면 뉴스만 보면 당신들 망할 거다. 뉴스에서 해주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경제 관련해선. 망할 거라고. 그걸 왜 자꾸 보세요? 안 그래도 힘든데? 맞지 않습니까? 뉴스 좀 그만 보세요. 이 대량 거래량 소송것만 보시고 믿고 가세요. 그러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미국 증시 다시 보세요. 미국이 아까 이렇게 신고가 나고 있죠, 그죠? 아까 월봉으로도 보여드렸죠, 그죠? 네, 신고가를 막 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올리게 돼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주식 많이 하거든요. 펀드를 하든지 뭐라든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시 폭등시키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더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그 일본으로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되겠어? 내년에 뭐 2200이나 가겠어? 2300이나 가겠어? 이런다고요. 근데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차트를 얘기해 볼까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것만 놓고 보면 떨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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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졌죠. 그러면 계속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인간의 뇌예요.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차트로 얘기해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봉으로 보자고요. 이게 개별주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면요, 주식을 어디서 사면 제일 싼 줄 아세요? 상승을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그죠? 이 정권 초기에, 그죠? 네. 이렇게 상승을 시작했어요. 주가를 이미 급등한 종목을 나중에 정말 싸게 사고 싶으면 이거 진짜 되게 쉬운 기법인데 여기에요, 여기. 급등 나오기 전에 최저 바닥이 여기죠? 네.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사면 돼요. 작년 10월달에 이미 찍었는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판을 또 흔드는 바람에 한 번 더 빠진 거예요. 세력들이 여기서 더 많이 샀어요. 여기보다 거래량이 여기가 뒤에가 더 많죠? 세력들이 신났다니까요. 제가 어제 그 얘기 계속했죠. 세력들이 신났다고. 외국인들은 외국인대로 신났고 테마주 개별주 하는 세력들은 지금 신났다고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사모았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신고가는 못 났어요. 미국처럼. 그죠? 성장 정책을 펼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하지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여러분들 망설여질 겁니까? 왜 맨날 여러분들 보고 망한다고, 망할 거라고, 여러분들 가난해질 거라고 맨날 그 소리 하는 뉴스는 그렇게 신뢰하시면서 왜 이 객관적인 팩트를 딱 대놓고 설명하는 사람들의 긍정론자들의 얘기는 왜 안 들으시는 거예요? 증시가 폭락할 때 이런 소리 하잖아요. 미친놈이래요, 나보고. 현금을 만들어 달래요. 그러니까 무료 방송을 하면, 공개 방송하면 그런 소리를 해요. 현금 만들어 달래요. 나 종목 못하는지, 무료 종목 추천한 적도 없는데. 막 욕을 한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그분들 완전 심리가 완전히 박살나서 그런 거예요. 대량 거래 소송을 보세요. 주가가 계속 하락할 거라면 거래가 늘지를 않습니다. 급감하죠. 누군가가 잔뜩 사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을 누군가가 잔뜩 사놨죠? 이거 누가 사놨겠어요? 네, 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외국인. 외국인이 세력이니까요. 그 다음에 기업 오너들 있죠? 네, 기업 대표, 회장님, 사장님들이 많이 살았어요. 자사주. 엄청나게 기업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 기업의 상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업 오너예요. 작년에 여기 폭락 나왔을 때 있죠? 10월달에. 그때부터 기업 오너들의 자사주를 엄청나게 많이 사놨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다음으로 그 기업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외국인이잖아요. 이 둘이 잔뜩 사놨다고요. 어디를요? 이머징 마켓을. 중국,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 엄청나게 많이 사놨습니다. 주식시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때 아마 쉽게 올라갈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기만 하면 아마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이 많이 나올 겁니다. 왜겠어요? 외국인이 어떻게 해야죠? 외국인은 우상향 매집하죠? 자기들이 매집해놓고 자기들이 끌어올려요. 자, 그 다음에 자사주는 어때요? 누가 샀어요? 기업의 오너가 샀죠? 기업 오너가 주식을 이렇게 뭐 단타 치는 거 보셨어요? 샀다 팔았다 그렇게 많이 하나요? 안 해요. 자기의 기업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가요. 오히려 주식 매매할 시간에 그 기업을 어떻게 하면 자기의 기업을, 자기 회사를 더 성장시킬까 노력을 하시겠죠. 올바른 오너들은. 그죠? 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맨날 망한다고 하는 뉴스만 보니까 뇌가 그쪽에 세뇌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말 편안하게 수익 내고 싶으시면
언론을 통해서 세력들이 개인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수익이 크게 나시고 많이 나시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빨리 나실 수 있는 겁니다. 종목이요?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 되면 뭐합니까? 종목 하나 추천해놓고 종목 추천하는데 여러분들 10초도 안 걸려요. 무슨 종목 매수하세요. 문자 보내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10초도 안 걸립니다. 근데 그 종목을 추천해놓고 파는 데까지 이제 그게 단기건 뭐건 간에 전문가는 맨날 얘기를 하고 분석해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회원들한테 설명해 드려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혼자 하실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 방으로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 거래량 있죠?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믿으셔도 여러분들 진짜 큰 돈 버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성공 투자의 이제 방법이 뭔지 아시겠죠?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정확하게 분석하는 실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인내가 필요해요. 주식을 샀으니까 그 다음에 약간의 인내를 필요하고 주식을 팔 때는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살 때도 너무 많이 사시면 안 되겠죠? 그때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팔 때 특히 주식을 팔 때 그때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거기서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수익을 확정짓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꿈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뭐 얘기는 이렇게 쭉 해드렸어요. 어제 이제 유망한 테마주 돈이 지금 세력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뭐 대북주 대선주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계좌를 운영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면 좋을까 이런 거 궁금하시죠, 그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뭐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 매매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짜시면 되고 제 방송을 들으시면 도움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직장인, 사업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자 아니면 이제 특히 은퇴하신 분들 있죠, 연세 많으신 분들, 은퇴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그 다음에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있죠, 특히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더 좋아요. 실제로 저희 방 회원분들이 20대도 있어요. 저희 회원 중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40대 후반, 50대, 60대, 뭐 70대 어르신도 계세요. 아무튼 좀 중장년층들이 좀 더 훨씬 많으세요. 직장인분들은 이제 30대, 40대 회원들도 꽤 있으세요. 근데 연령층이 조금 이제 높으신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매매를 좀 편안하게 해요. 네. 스윙 중기로 가기 때문에 단기 매매 병행하면서 조금씩. 그래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저희 방에서 오래 계세요. 왜 그러겠어요? 편안하게 리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방법이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는지. 네. 주력이 수익 중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면 점심 먹을 때까지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식사하셔야 될 텐데 좀 이따가. 지금 얘기를 이어서 하려고 했더니 벌써 10시 한 15분인데 제가 한 10시 이후에는 저희 우리 회원들 종목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회원들하고 또 이렇게 소통도 하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면 한 2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오전에 하기보다는 오후에 하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네. 오전에 또 바쁘신 분도 계실 텐데 이거 오후에 합시다. 네. 오전에는 이제 이것을 마치고 정리만 좀 해드리고 오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이 계좌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인드로 계좌를 운영하고 지금 시장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후 2시부터 또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장중에는 아무튼 제가 또 종목도 이제 분석해야 되고 또 바빠요. 그래서 장중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쉬는 건지 저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네. 마이크 끄고 있다고 노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후에는 오후 2시부터 여기 스윙 중기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쭉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내 방법이 여태까지 내가 썼던 방법이 좀 잘못됐구나. 나는 단기 매매 위주로 하기보다는 스윙 중기가 좋은데 내가 이런 방법이 좀 미흡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은 좀 여러분들의 방법을 수정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좋은 이제 기회가 될 거고 이제 좀 혼자 하기 힘들었다 그러신 분들은 제 설명을 더 들어보시고 나 그냥 편하게 가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벤트 할 때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그 오후 2시부터 제가 방송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뭐 말씀드렸던 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간단합니다. 약간의 인내와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종목을 개인들 혼자서 이렇게 분석해서 뽑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어디 뭐 증권사 추천주 아니면 전문가 추천주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들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매수하신 종목을 첫 번째가 이거였죠. 믿어야 돼요. 그 종목을 믿으시고 아니면 그 종목을 추천한 사람을 믿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그렇게 가벼운 나라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선진국이라고 이제 100% 얘기하기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실하고 형편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네,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나라를 좀 믿고, 그죠? 우리나라를 믿고, 그 다음에 종목을 추천한 전문가 아니면 이제 본인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종목을 믿은 다음에 약간의 인내, 나중에 이제 수익 많이 나시고 나서 팔 때 있죠? 그때 욕심을 살짝 내려놓으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이사 가시면 돼요. 그렇게 3개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네. 종목이란 거는 뭐 매수하자마자 뭐 수익 중기라고 해도요, 매수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건 보유기간이 아니에요. 이런 마인드,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들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 1년 정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계좌가 10월 했던 그 계좌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단풍철이죠, 그죠? 네. 예쁘게 단풍잎처럼 물들 거예요. 그런 계좌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으시죠, 그죠? 네, 그러신 분들은 오후 방송도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네. 자, 오전 방송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장중에 이제 편안한 음악을 틀어드릴 거니까 음악도 들으시고 편안하게 차 한잔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그 음악을 틀어드릴 때 이제 여기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이 좀 물어보신 분들이 자주 계시는데, 연주곡을 틀어드리거든요. 피아노 연주곡을 틀어드리는데 저희 방 회원분들이 좀 굉장히 좀 그런 것들 좋아하세요. 기존 회원분들이 여러 가지 음악, 뭐 댄스곡도 틀어드리고 젊은 사람들 노래도 틀어드리고 막 다 해봤는데 가장 좋으신 게 연주곡이래요. 피아노 연주곡. 그래서 여러 가지를 틀어드렸더니 지금 들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해서 피아노 연주곡을 좀 많이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편안하게 하루를 이렇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자, 오전 방송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오후 방송은 2시부터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읽으시고 이따 2시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